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학이 13회차 전환사채 하향 리픽싱 공시가 나왔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자, FDA 리서브미션 케이스 오늘자로 이제 관련 기업 두 가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은 HLB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13회차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13회차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 이거는 이제 작년도 8월 21일에 13회차 전환사채 발행된 거고요. 전환사채는 보통 발행 이후에 3개월마다 리픽싱을 하죠. 올라가면 상향 리픽싱, 떨어지면 하향 리픽싱이고, 하향 리픽싱의 최저 한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가가 주가 이제 떨어지면서 전환가액 조정인데 하향 리픽싱이죠. 그래서 조정 전에 전환 가능 주식 수가 430만 주대였는데 이번에 11,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리픽싱이 되면서 600만 주니까 이제 거의 한 200만 주 가까이 오버행 이슈가 이제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이제 공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열 종목 중에서 과거의 애니젠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이제 이름이 HLB 펩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 기사 한번 내용 살펴보면 야뇨증 치료제에서 대만제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HLB 생명과학의 이제 자회사인 HLB 과거에 이제 그 라이프 리버 관련해서도 지혈제 관련해서 임상 3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야뇨증 치료제 관련해서 대만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인데, 내용 좀 살펴보면 그 펩타이드 전문 소재로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API가 이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 펩은 펩타이드 제조 GMP 인정을 받아서 국내에 이제 그 오송 쪽하고 장성 쪽하고 이제 두 군데 이제 시설도 있는데, 펩타이드 의약품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야뇨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소아 야뇨증도 있고 성인 야뇨증도 있는데, 5세 그 이상의 이제 아동이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배뇨가 이제 오줌 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항이뇨 관련해서 몸 안에 이제 본래 이제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데스모프레신은 이걸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제 폴리펩타이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만 이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집중된 매출이 해외로 이제 다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데모프레신뿐만 아니라 뭐 가니렐렉스 이런 불임 치료제 관련되는 펩타이드 약물, 이 부분들이 이제 FDA CGMP 인정을 이제 추진 중이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HLB 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FDA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를 이제 검색해 보면 한 두 군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했다가 이제 비상장사로 좀 전환이 돼 있던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FDA에서 3상의 어떤 데이터가 안 좋아서 이제 데이터 요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리보세린과 감내리주막 같이 임상의 어떤 안전성, 유효성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는 좀 이제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가정이 이제 리서브션 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최근에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직원해고라고 하는 말은 FDA의 이제 구조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뭐 연기되는 어떤 사례라든지 일정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 어떤 사례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리보세인 캄릴주맙에 이제 FDA 4월 14일에 항서제약에 보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빨리 좀 안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FDA 어떤 그 레터가 오고 가는데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이제 지연되는 부분에 뭐 이런 영향도 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텔스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2021년도인가 이제 이 회사가 프라이어티 리뷰로, 그러니까 우선 심사권을 그 청구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참고로 프라이어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이제 몇 개 기업들만 뭐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그 할당량이 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빠른 심사를 요구하면 오히려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사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초기에 이제 우선 심사로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는 보시게 되면 임상 2, 3상에서 주요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성공 여부를 따지는 변수를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리보세인과 캄릴주마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또 보면 뭐 10대 뭐 6인가 이래가지고 또 이제 권고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FDA 이 과정에서. 근데 이제 FDA가 또 이후에도 보면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하고 이제 최종 답변서를 뭐 보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일정들이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드파 날짜도 1월 달이었는데 놓쳐가지고 승인 결정이 다시 이제 연기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또 비상장으로 전환되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FDA 이제 허가 과정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출 거부 서한을 받았다. 뭐 CRL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대 6으로 찬성해서 뭔가 좀 힘을 좀 실어줬는데 결정을 좀 연기하고 또 수정된 마감일까지 놓쳤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FDA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은 이제 이런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 또 NDO 612는 재제출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억셉턴스 레터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오늘 날짜로. 여기는 이제 일본의 미쓰비시 타나베 파마가 자회사 형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개발했던 파킨슨병 그 운동 관련 치료제 ND의 그 0612 관련해서 NDA 이제 재제출을 접수했다. 그러면 이제 리서브미션을 다시 이제 재제출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억셉턴스 레터가 되게 되면 클래스 1, 2가 뭐 정해지고 포드파 일정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기업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2023년도에 NDA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도 6월 달에 CRL을 받은 거죠. 작년도 6월 달에 이제 CRL을 받았으니까 거의 지금 1년 된 거죠. 1년 만에 넣었으니까 빠르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NDA, 그러니까 이제 그 CRL을 맞고 나면 그 리보세인과 캄릴주맙 같은 경우 작년 5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넣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만에 넣은 거잖아요.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넣으면 굉장히 빠르게, 평균보다 빠르게 넣는 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받았고, 그 뒤에 이제 FDA 협의했다는 말은 이번에 이제 어제 그 리보세인과 캄릴주맙의 그 회사의 어떤 공지사항에서도 협의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제출하는 것도 타입의 미팅을 통하든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든 계속 협의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CRL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그걸 이제 서류라든지 통해서 다시 이제 리뷰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준비됐으니까 넣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면서 제출한다는 것들을 프로세스로 이해하실 만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가 어제 그래도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어갔고 일단 3일째 파라볼릭이 추세 전환이 돌렸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틀 양봉이 나왔고 하나 더 이제 양봉이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 9,000원 위로 갔으면 좀 더 이제 계열 종목의 흐름들이 6월 달에 NK 관련되는 탑라인을 조금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일단 바로 일단 거래량을 줄였습니다만 조정봉이 나왔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밑꼬리가 나와서 많이는 이제 장중에는 8,000원 언더로 내려갔는데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이죠. 이 7,920원 여기를 지지를 좀 해주면서 빨리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8,300원 그러니까 8,500원대 오늘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보면 갭이 떠서 이제 정규장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메꿔주는 어떤 흐름 8,500원대 흐름의 양음양 패턴을 내일 만들어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는 다시 좀 느는 게 중요하겠죠. 어제 150만 주였기 때문에 어제 부분의 절반 정도까지 줄었는데 다시 늘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서 계열 종목의 순환매를 이끌어내는 테라피틱스 흐름이 HLB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열 종목에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오늘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21 이평선 이 가격선이 2만원 부근에서 확실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제 윗꼬리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제약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내일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고 순환매가 이제 좀 연속되는 모습의 어떤 기대감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생명과학도 이제 21이평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21이평선과 파라볼릭의 가격 6,390원 그러니까 6,000원대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조금 이제 천천히입니다만 돌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이평에서 윗꼬리를 파라볼릭 자에서 좀 맞았는데 양음양 패턴으로 만들어 내주느냐가 좀 중요하고 오늘은 계열 종목에서는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테라피틱스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윗꼬리를 내면서 지키면서 21이평을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계열 종목이 조금씩 이렇게 6월달 기대감으로 5월달의 아쉬움을 기대감으로 만연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내일도 살펴보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